인터넷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명환, 박세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박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한전 KPS 기계직 지원자예요. 네. 이 한전 KPS가 201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박 멘토님, 네. 방 멘토님 회사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박 멘토인 제가 한번 K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상을 받았잖아요. 네.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어떤 상도 받았거든요. 2017년도에. 그만큼 어떤 워크앤라이프에 대한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정비, 특히 발전 플랜트 정비 쪽에서는 KPS가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정비 엔지니어로서의 성장에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한전 KPS만큼 자신의 어떤 업무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그 회사로서 KPS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화력과 그다음에 원자력 중심의 어떤 다양한 그 플랜트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진출함으로써 좀 더 이제 확대된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한전 KPS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오픈된 정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지원자들 사이에서 도는 정보가 정확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는 기업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좀 아재 개그를 좀 해도 되나요? 예. 네, 어찌알리오. 어찌할리요? 네, 그 뒤가 아주 궁금한데요. 그냥 아재 개그도 아니고 그냥 아재 말투 그런가요? 아닌가요? 알리올리오로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네, 어찌알리오의 이제 알리오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기업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알리오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 되냐면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연도별로 신입사원과 채용 규모들이 이렇게 다 차트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알리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사실 좋은 정보는 현업자들 만나는 거죠. 네. 그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 취합돼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끌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원자는 기계직을 희망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기계직이란? 네. 일단은 설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계라고 하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비들을 일단 관리하고요. 기계 관련된 장비들을. 그리고 어떤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어떤 간단한 정비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예방 정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어떤 장비 문제, 정비 문제에 대해서 그때 대처하는 그런 어떤 업무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을 잘 관리하고 정비를 잘 함으로써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계직 업무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스노우보드라고 하네요. 네. 전공은 기관 시스템 공학이고요. 학점은 2.25점, 2011년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2급 기관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10점,
수상 경력으로는요, 해양 리더십 장학생 선발,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해운 2등 기관사, 영창 기업사 3등 기관사 및 2등 기관사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을 이미 하신 분이세요. 네.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시고 작년까지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력자이신데요. 네. 이러한 경력의 소유자면 우리 한전 KPS에 네. 지원할 때 서류 전형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일단은 할 말이 굉장히 많겠죠. 예. 자기가 이제 기관사로서의 어떤 업무 경력이 있으면은 네. 기관사도 어쨌든 정비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자기가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면접에 가게 되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중요한 요소라서 실제로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직무적 역량만 믿지 말고 보다 자기가 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하시는 게 이렇게 경력 있으신 분들의 핵심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원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경력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저도 이제 군대에서 배를 탔을 때 기관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조금 한 1년만 일을 해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경험이면 뭐 학점이 좋지 않아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전 KPS 기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네.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직무 에세이 총 2개의 큰 항목과 각자 3개씩의 질문으로 총 6개를 서술하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자기소개서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끝까지 수행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스터디그룹 학과, 동아리, 회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에서 팀원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직무 에세이인데요. 첫 번째로 한전 KPS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또는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번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전 KPS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전 KPS의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을 참고하여 본인의 향후 역량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왠지 모르게 정해진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느낌도 나고요. 우리 박세영 멘토님, 이런 이렇게 질문이 구체적일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찾으면 되는데 NCS 채용은 거의 다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 범위 내에서 인적성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소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를 찾으면 되고요. 그 기준의 범위의 직무 능력을 잘 표현하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내용들을 볼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히려 피해야 할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경험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피해야 할 유형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직무 에세이 부분에서 이번에 보게 되면 KPS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단순히 직무에 대한 기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어떠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이 잘 드러나는 서술이어야만 좋은 평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네.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소개서 부분의 1번 문항, 책임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45도씨 기관실에서 4일간 밤샘 작업으로 오버홀에 성공. 네, 이 한 줄로 설명이 끝난 소제목이네요. 네.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라임을 잘 맞췄어요. 45도, 4일간 뭐 이런 것들. 네. 라임인가요? 일단은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헤드라인 쓸 때 숫자적인 표현들을 좀 활용해서 써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눈에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친구는 그러한 전략들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러한 소재인 것 같고 끝에도 보면 오버홀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소제목에서 딱 드러나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헤드라인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는 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좋은 어떤 소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도씨 기관실에서 4일간 밤샘 작업으로 오버홀에 성공. 발전기 엔진 오버홀 당시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의 어려움과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작업을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2등 기관사 시절 발전기의 담당자로서 엔진 오버홀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작업으로 새벽 당직 시간에 저와 오일러와 함께 실린더 헤드의 부품과 배기 매니폴드를 분해하였고 아침 8시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성박은 열대지방을 항해 중으로 기관실 온도는 45도씨 이상이었습니다. 오전에 실린더 헤드를 발출하고 코터를 분리하는 작업 중 오일러가 과로로 실신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한 명 빠진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인원들에게 업무를 재할당하여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 작업을 마치고 새벽 당직을 혼자 근무하는 중 메인 엔진 배기 온도가 높아져 메인 엔진을 정지시키고 노즐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국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발전기 운전 시간이 정비할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는 장기 항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시운전에 성공했고 작업 전보다 배기 온도와 진동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현장 경력자답게 전문 용어가 줄줄이 나옵니다. 네. 질문한 사람도 답변한 사람도 현장의 일을 알지 못하면 저처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보미 MC 분이 님이 이거를 읽을 때 살짝 눈을 감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역할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잘 쓴 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박수.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재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경험이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 자체가 무기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적인 부분들 또 보니까 구성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쭉 읽어주는 그 목소리의 그 내용만 봐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이제 보여줄 만큼 굉장히 문장력을 표현한 글이라서 아주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저는 합격 주고 싶네요. 네, 박명수님께서는요? 일단은 왠지 불합격을 줘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어떤 경쟁심이 들기도 압박감에 하는데 시달리지 마시고요. 네. 왠지 지고 싶지 않아서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줘야만 하는 서류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직무적인 능력이 잘 드러나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면 왜 그런 업무를 맡게 되었는가 네.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의 기술은 좀 약간 덜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작성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인 느낌으로서는 합격을 드릴 수 있는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자기소개서 3번 문항 공동체 관련해 질문하는 항목인데요.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쌓은 동료 간의 신뢰. 1등 기관사님의 업무를 수행하다. 뭔가 질문이 원하는 소제목의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박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것도 이제 둘을 이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내가 1등 기관사 분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내 업무는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는 내용이 서술된 소제목이라서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을 잘 포함한 소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감으로 쌓은 동료 간의 신뢰. 1등 기관사님의 업무를 수행하다. 저는 학창 시절 지각, 조퇴,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개근상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이 바탕이 되어 업무에 있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동료들 사이의 무언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4년간 승선 근무를 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의 선박을 UMA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선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UMA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선박은 한 당직이 4시간씩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며 당직 시간에 진행 중인 일이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당직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당직 시간에 발생한 일은 당직 시간이 끝나도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3등 기관사 시절 당직 시간이 끝날 때쯤 억스블로어의 V벨트가 끊어져 당직 이후에도 1등 기관사님을 도와서 V벨트 교체 작업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등 기관사님께 책임감을 인정받고 업무 능력에서도 신뢰를 얻어 저에게 1등 기관사님의 업무까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전 KPS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기계 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없어요, 그런지 저도. 네. 어지럽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원 학생은 좀 어떤 느낌 받았나요? 저도 아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왔는데 네. UMA 시스템 이거는 기관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약자가 어떻게 되죠? U. 유나이티드 머신 뭐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고 또 뭐 항목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뭐 평범하다고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우리 방영환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지원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은 별로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지각 결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뒤에 나오는 경험을 상쇄시키는 그런 느낌? 상쇄? 그래서 뭔가 좀 일종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뭐 소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좀 조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올바른 어떤 정비 업무를 하면서 그 신뢰도를 주었다는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속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일을 도와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원칙이고 약속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업무를 도와드린 것으로만 서술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을 지킨 것인지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속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얻었던 경험을 서술해야 되는데 단순한 어떤 신뢰 경험만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불합격이군요. 네, 저는 뭐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일단 NCS는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잘 써 내려가는 게 되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수인 불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세영 멘토님은요. 네, 짜네요. 많이 짜신 분이네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좀 글을 봤는데요. 일단 원칙이나 약속이라는 부분들이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가 정한 기준과 약속을 가지고 하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투철한 직업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용환 멘토님과 달리 합격을 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냥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약속과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기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혼동하기 쉬운 말을 잘못된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혼동하기 쉬운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낮다, 얕다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수위를 나타내는 낮다는 높이를 말하는 것이고 수심을 나타내는 얕다는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두 굽이 낮다, 강물이 얕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표현인데요.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서, 로서도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죠. 주어는 땡땡이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연필로서, 연필로서 그림을 그렸다의 경우 내가 사용한 수단이 연필이므로 정답은
로서가 되겠죠. 맞춤법은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당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의 말로 지원자의 서류 전형 평가 결과가 합격 수준으로 높아 보여도 한글 맞춤법 등 국어 실력이 부족해 보이면 탈락시킨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위해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민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직무 에세이 중 3번 문항, 역량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에 입사 후 한전 KPS의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인 비전 2025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에 제시된 매출액 3조 원, 1인당 생산성 4.5억, 신성장 매출 비중 38% 이상이라는 목표를 위한 역량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전 KPS에 입사 후 빠르게 업무를 익혀 승선 경력에서 얻은 기계와 밸브 그리고 배관에 관한 기술력과 회사 내부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규정과 공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의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한전 KPS에서 핵심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전 KPS가 세계적인 발전 설비 정비 회사가 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둘째,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선박에서 4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선원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어 영어 회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한전 KPS의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의 3대 전략 중 스텝아웃 스트래티지의 3가지 과제 중 하나인 해외 사업의 확장과 UAE 원전 사업 안정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입사 후 2025년에는 실무회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전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국내 발전설비 정비 사업과 해외 발전설비 정비 사업 업계에서 품질력과 신뢰성에 있어서 한전 KPS가 세계 최고의 발전 플랜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적 선도기업이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2급 기관사 자격증과 더불어 입사 후 5년 이내에 일반 기계기사, 건설 설비 정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아가 기계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멘토님? 일단은 이게 그 전략 경영 비전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잘 시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아쉬웠던 점은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쓰는 거거든요. 단순히 포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둘째에 대해서 영어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 사업에 기여하겠다 정도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업에서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좀 계획적인 부분들이 더 가미가 됐다면 좀 더 좋은 어떤 서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한전 KPS 기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공동체 유지 및 발전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번 사전 코멘트는 조금 구체적이었는데요. 예. 먼저 가능한 조직 및 팀 내에서 약속과 원칙을 지켰던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 기초 능력 중 직업 윤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약속과 원칙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 전제되어 설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지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업무에 대한 믿음, 팀 내 조직원으로서의 인정,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느낀 점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해양의무경찰로 진해해양경비안전센터에서 육상 근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육상 근무라고는 하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 연안구조정을 타고 해상사고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같은 해경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체계화된 교육을 받아온 직원들과는 달리 단기간 동안 복무를 하는 의경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와 20만 원의 사비가 드는데 괜찮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저는 바로 5박 6일의 휴가를 쓰고 6일 동안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실제 전역하기 한 달 전 홀로 명동 출장소에서 근무를 할 때 해상사고로 인한 응급처치와 CPR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서장님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직원분들은 항상 사건 사고 현장에 저를 데리고 나가셨고 그 믿음에 대해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화된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고 제가 사람을 살리거나 구할 수 있다는 일을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전 KPS에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 학생의 글 살펴봤는데요. 사전 코멘트 주신 박민토님께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팀이나 조직 안에서 발생한 어떤 경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소재로서는 잘 소재를 선택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이 정한 원칙과 약속은 무엇이었는지가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추해 본다면 내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본인 스스로 세운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비를 들어야 되고 뭔가 시간을 더 들여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약간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직이나 팀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이런 내용으로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 항목은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다양한 어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건 사고 현장에 많이 데려가 주셨고 경험을 쌓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신뢰를 준 경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잘 작성한 그런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NCS 인적성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줬습니다. 박민토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NCS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좀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공기업 중에서는 상당 부분 행정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한전 KPS는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부분이고요. 기계 쪽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결국 뭐냐면 기계에 대한 전공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절차를 보게 되면 2차 전형에 직무능력평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 직무능력평가 안에는 응시 분야별로 필요한 적성 부분이 있고 및 전공이 되어 있는데 이 전공 영역이 바로 이제 이 기계에 관련된 지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기사 공부를 했던 어떤 경험을 살린다든지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어떤 경험 중에 본인의 해당 분야의 전공 지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더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기사 관련된 수준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NCS 부분에서는 쉬운 문제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모르고 핵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출 문제 위주로 기계 전공 지식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전 KPS 기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전을 누구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럼 군대를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뭐 갔다 오라고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쌩얼이 뭐야 쌩얼이. 부장님도 어제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주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담배를 피면 어떡해? 개소리 자제 부탁드려요. 이거.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꼭 제수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밤을 새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겪었던 성차별 사례를 저희가, 그러니까 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들 대신에 통쾌하게 한마디씩 해주시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통쾌하게 말씀해 주신 분에게 오늘 이 불이 돌아갈 거예요. 네. 색다르네요. 네, 색다르죠? 네. 오늘만큼은 좀 그 부장님 이미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보세요.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러면 김효진 책임님이 받으신 사연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34세 직장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전날 새벽 3시까지 회식을 했어요.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노메이크업으로 출근했는데요. 다른 직원들도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부장님 굳이 저한테만 와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쌩얼이 뭐야 쌩얼이. 이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네? 씻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은 부장님 얼굴이 더 너무하거든요? 라고 속으로 삭혔으나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부장님 연기 잘하시는데요? 잘 괜찮았습니까? 몇 번 해보신 해보신 거 아니죠? 네, 실생활에서 사실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는 대사는 없었거든요. 대본을 안 주어졌는데. 최대한 몰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실제로 아직도 하나요? 그 부장님 되게 정말 용감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정우성처럼 생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정우성이요? 정우성 좋아하시네요. 참. 네. 네.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라도? 없죠. 거의 요즘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죠. 저는 거의 없지 않나요? 저는 아직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직접 보지는 있다고요? 못하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비슷한 지금 읽어주신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대놓고 왜 화장을 이렇게 했어? 네. 너 화장 좀 하고 다녀. 네, 이렇게 아직도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 저는 여자 막내 직원이 저한테 와서 과장님 화장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자 막내 직원이요? 네. 여자 막내 직원이 왜요? 여자 막내 직원이 저한테 화장을 꼭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여성의 적은 여성이군요. 그래서 왜 이유가 있었을 것 그러냐, 같은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좀 과장님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 안 하면 무서워 보이나 고민을. 부장님 쇼 보이시나 봐요 회사에서. 그런가 봅니다. 네. 굉장히 착한 과장님이신가 봐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참 착한 분들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참. 저만 힘드네요. 네. 책임님은 이런 경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어요. 저한테 했다가는 저한테 했다가는 예.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얘기를 사실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그쵸. 네, 뭐. 그리고 저는 사실 화장을 거의 대부분 하고 출근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네, 네.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장님한테 물론 김성우 부장님 말고요. 네, 그 부장님한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제 속마음으로는 극혐을 네. 해드리고 싶네요. 벌써요? 아니 뭐 기회도 안 드렸는데 바로 그냥 부장님 얼굴 극혐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네. 부장님 얼굴 극혐. 네.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이미 인신공격 받았는데 이해는 이, 네, 눈에는 좀. 저는 조금 기분 나쁜 날 같으면 부장님도 어제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라고 반대로 역공격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진짜 눈치가 없어서 그것도 못 알아들으시지 않으실까.
부장님 면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웃으면서 부장님 면도 안 하셨어요?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는 남성들도 화장을 하던데요. 부장님도 화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은근히 그것도 뭐가 오는데요? 괜찮겠다. 네네. 내가 그렇게 못생겼다는 말인가? 내가 화장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전 진짜로 그 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앞에서 한다면 네. 아까 제가 말한 건 못하겠고 네. 네, 그거는 못할 것 같고 부장님 비매너라고 이번 생에서 매너는 포기하셨나 봐요. 괜찮다. 괜찮은데요? 아니 비매너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번 생에서 매너를 포기했다. 혹시 한 방이 있으신가요? 네,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인데요. 꼭 이 얘기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걸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참.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규리 과장님이 받으신 사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20살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금연한 적이 없었으니 회사에 입사해서도 당연히 담배는 쭉 폈는데요. 왜인지 눈치가 보여 옥상 끄트머리에서 최대한 몸을 숨겨 폈습니다. 어느 날 담배를 피던 중에 부장님이 과장님과 대리님, 신입사원까지 함께 올라와 담배를 피더군요. 그러던 중 담배를 피던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담배를 피면 어떡해? 아니 부장님은 후배들 다 데리고 와서 옥상 정중앙에서 담배를 피면서 옥상 끄트머리에서 담배 피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 참 제가 하고도 이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네요. 근데 여성분들도 요즘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사실. 네. 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오늘 담배. 네. 왜 저를 보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뭐 고정관념 중에 하나죠. 뭐 여자는 담배를 그렇죠. 숨어서 펴야 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기호식품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왜 맞아요. 끄트머리 가서 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벌써 올라오셨어요? 벌써? 네. 아니, 잠깐만 넣어두시고요. 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인식이 정말 여성들은 담배 피면 뭔가 안 된다. 아직까지도 여성분들 스스로가 그거를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본인이 구석에서 핀 이유가 내가 뭔가 중앙에서 피면은 뭔가 눈총 받을 것 같고 이래서 몰래 좀 숨어서 피지 않으셨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부터가 이거는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당하게 좀 담배도 필 수 있어야 되고 네. 물론 좀 걸어다니면서 피면 안 되겠지만 저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예. 네,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당당하게 저는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성분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지만 남성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어디에서든 담배 피우는 장소에서 그냥 편하게 피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거기에 뭐 어떤 여성분이 들어가든 남성분이 들어가든 솔직히 상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담배 그냥 한 대 피고 가는 거니까. 네. 네. 아니면 아예 컨셉적으로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이니까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피면서 원래 남자분들이 담배 피면서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네트워크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그게 선입견도 벗겨지지 않을까. 단목질이라고, 네. 담배 침목질이라고, 단목질 유명하죠. 실제 이전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하던 제 밑에 부하 직원으로 있었던 그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실제 담배를 굉장히 그렇게 잘 피면서 또 네트워킹을 잘 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도 잘하시고 또 이제 본인이 그 냄새를 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일부러 좀 향수도 뿌리시고 냄새도 좀 안 나게 많이 관리하시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더 막 가지고 다니시는 게 더 많아졌대요. 네. 맞아요. 향수도 그렇고 이도 항상 닦으시고 이를 닦고 가글까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어쨌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아까 그 묻어두셨던 그 멘트 지금 한번 또 쏴주시죠. 혹시 하이라이트로 남겨둘까요? 궁금합니다. 아니, 네. 저도 궁금해요. 너무 약간. 강력한 게 나와가지고.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네. 대놓고 피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 것 같아요. 부장님 앞에서 저는 비흡연자긴 한데 네. 부장님 앞에 가서 담배를 앞에서 예. 앞에서 담배를 피고 예. 부장님 이게 대놓고 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역시 강하다. 역시 강하다.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겠죠? 네. 책임님. 저는 사실 못 네. 들은 척하고 약간 연기를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사실 너무 화가 나서 대답하면 너무 세게 나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연기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차라리. 응 안 들려 약간 이런 느낌. 난 안 들리니까 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컨셉으로.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러면 뭔가 과자를 꺼내 들면서 그럼 이 과자 먹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 거냐 여자기 때문에 네,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과자나 담배나 뭔 차이냐. 네, 같은 이런- 기호식품이니까. 네. 뭐 초콜릿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세 번째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엔 부장님께 네. 사연이 배달이 됐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30살 남자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이요. 네, 남자. 회사 이사님, 부장님, 여자 동기, 저까지 넷이 이동을 하는데 누군가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자 동기는 차도 있고 운전 경험이 5년 이상. 저는 20살 때 면허를 따서 현재 차도 없고 운전도 간간히 어쩌다 한 번 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들 저보고 운전을 하라 하더라고요. 여자 동기가 자기가 한다고 했지만 아 뭐야 운전 남자가 해야지. 결국 운전대를 제가 잡았는데요. 2년 만에 해본 운전이라 조금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어이. 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부장님의 한마디, 남자인 저와 여자인 제 동기까지 한 방에 보내셨죠. 이 사연이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진짜 원샷 투킬이죠. 네. 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건지 이 사람을 들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건지 참 이런 상황이 오면 참 두 분 다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진짜로? 저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회사가 이런가, 아직도 회사가 이런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4명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무모하게 이렇게 운전시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어쩔 때는 또 회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슬픈 게 회식하러 좀 이제 멀리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식당까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임원분께서는 누구 뭐 김대리가 운전해야지. 여성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남성분을 지정하면서 이제 운전을 시키시는 또 그런 경우도 좀 이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대리운전은 김대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대리, 밤에도 대리, 김대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배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전 잘하세요, 두 분은? 네, 저는 그냥 합니다.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경력은 F1 뭐 이런. F1까지 나오셨어요? 네. 오래됐죠. 한 1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듣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아, 네. 벌써 시작됐군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주차를 간혹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반대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어 얘기할 때가 있어서 네. 사실 그건 정말 남녀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에게 이 뒤에 계신 부장님께 또 한마디씩 또 쏴주셔야죠. 저라면은 남자가 운전도 못할 수 있고 요리도 못할 수 있고 발레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축구도 못할 수 있고 네,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잘한다는 법은 없고요. 네. 저는 운전을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저는 사실 동료가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옆에서 선생님 지금 남녀 차별하시는 거예요? 라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자주 부탁드려요. 이거. 아, 예. 아,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부장님께 그럼 최고 상남자이신 부장님이 운전하시면 되겠네요. 오, 이럴 것 같아요. 그거 괜찮다. 오, 이것도 괜찮네요. 상남자 이러면서 운전하시라고. 오, 이거 괜찮다. 괜찮다. 하나 준비하시고 네. 참
두 번째 거로. 네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게 참 마음에 드네요. 여기. 그 이모티콘이 제가 없어서요. 네, 두 번째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네 번째 사연은 특별히 전화 연결을 저희가 어머.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누구시죠? 누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제가 전화 연결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의 주인공.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불성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목소리 몇 개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 네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억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너무 기가 찬 얘기인데 아이고, 예.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네. 같은 층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2개 있는데 2개가 다 여성 화장실이었어요. 아이고. 급할 때는 계단에 내려가다가 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저는 없지만 아이고, 예. 남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힘든 일인 것 아이,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여성이 많다는 이유 한 층에 예, 예. 여성 화장실만 2개 다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정말 어디 제소할 수 있으면 여성위원회가 아니라 남성위원회가 있으면 꼭 제소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마지막 하나는 좀 큰 건데 아, 또 있으세요? 또 있죠. 계속 있습니다. 아, 진짜 2박 3일 걸리겠네. 예, 예. 말씀하세요. 그 회사 특성상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아, 예. 특히 직장 마음을 위해서 그 자녀분들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할 때 단차 휴가, 그러니까 자기 휴가를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이제 배려해줘서 그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휴가를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예, 예.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그걸 사용하려고 올렸는데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네. 이거를 네가 왜 쓰냐고. 아, 예.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예, 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는데 네. 뭐 무슨 문제가 있냐. 네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 집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네. 가지고 가야 되냐. 아. 그래서 그 아이는 와이프 혼자 만든 아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요. 예. 팀장님이 한 몫을 하셨지요. 예. 그렇죠. 제가 예. 예, 예, 예. 제 아이기도 합니다. 예, 예.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어이없어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정과 말투를 하셨습니다. 어허. 직장맘들은 자유롭게 당연한 듯이 이용을 하는데 네. 이거는 명백한 저는 직장 내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혹시 또 있으신가요? 더 있는데 아이고, 더 예.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서 아유, 예, 예. 진정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이분 사연자분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화장실 얘기랑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졸업식이나 못 가게 입학식 하고. 못 네. 가게 하는 거. 예. 조금 이거 정말 역차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육아가 진짜 여자 남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말 우리나라의 약간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른 외국계 기업이라던가 정말 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공동 육아, 공동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아까도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네. 그거는 뭐 부모 둘 중에 한 명만 가면 된다. 근데 보통 그 한 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 엄마, 그 어머니, 여성분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네. 아버지가 뭔가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가족사라는 게 서구 사회에서는 네. 어떤 가족사가 있을 경우는 다 같이 참여해서 뭔가 축하해주고 또는 다 같이 슬퍼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뭐 여러 사람 중에 진짜 상황이 되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뭐 이슈를 해결한다든가 그 사람 옆에 뭐 붙어 있어 준다든가 어떤 그런 인식이 좀 가족사도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아무나 한 사람 가서 같이 있어주면 된다.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같이 뭐 패밀리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패밀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또 가족과는 좀 약간 좀 더 가족적인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함께하는. 네, 우리나라는 좀 약간 떨어져 누군가 한 명만 가서 하면 되는 뭔가 이런 인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만 돈을 벌어도 약간 잘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요즘은 맞벌이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시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되면 그런 의식적인 부분들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예전에 남자 팀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가끔 하셨어요. 월요일 회의 때. 그 남자 이사님이셨는데 이사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이사님이 집안일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도와줬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사실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면 그런 집안일들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요. 같이 도와준다라는 개념은 사실 누구 하나가 원래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옆에서 네. 서포트를 한다는 그쵸. 개념으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시상식 때 뭐 회사 내에서도 어떤 기념식을 해가지고 뭐 시상식을 할 때도 어떤 뭐 꽃돌이 꽃순이라고 하죠. 네. 어떤 꽃다발 전달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여성분이어야 된다.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자연스럽게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 하나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그러게요.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그러게요. 다시 이분과 네. 연결을 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보세요? 저희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따끔하게 그 부장님께 한마디씩 해주실 거예요. 예. 기분 좀 푸시라고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가장 속 시원하게 해주신 분께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팀장님이신가요? 그럼 그 대상자가 가해자분이? 그렇습니다. 네, 가해자분께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부모도 엄마만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빠도 돌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사연 보내주신 분 속 시원하신가요? 속 시원한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상식을 가진 부장님이 저희 쪽 팀장님으로 계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직 두 분 남으셨거든요. 예, 일단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당신들 사드 이후로 최대 위기가 될 거라고. 당신들 사드 이후로요? 네. 당신들 사드 이후로 최대 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느 회사인지 알고 네, 그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라고 하셔서 혹시 그 회사가 아닌가 추측을 해보셨나 봐요. 혹시 맞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예,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럼 마지막 책임님. 저는 팀장님께 네. 차라리 성별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별을 바꿔달라. 나도 여자가 되게 해달라. 나도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신가요? 너무 굴욕적인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렇군요. 여자가 되기는 또 싫으시고. 아이고 네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착한 부장님께 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을 직접 드리실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시고요. 네네 한 포인트 드리는 걸로. 포인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신가 봐요. 불 드리는 것도 아시고. 1회 때부터 계속 방송을 지켜봤고요. 그래요? 너무 와닿는 얘기가 많아서
네. 청취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네요,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실장님. 예. 실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실장님 맞나요? 아이, 뭐 실장님이 뭐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예. 뭐 제가 아는 친한 실장님이에요. 예. 어떻게 좀 누군지 알겠네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 목소리야 뭐 잘 모르겠는데 보통 네. 말하는 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낯익긴 합니다. 그 말씀의 그 양에 있어서 네, 뭔지 알겠네요. 오늘 편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실장님이군요. 2박 3일 진짜 걸릴 뻔해서 제가 잘 막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촌철살인 같은 멘트를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근데 포인트를 획득을 하셨고 뭐 다 좋지만 저는 그냥 MVP는 그냥 약간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본인도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뭐 저는 진짜 많이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남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변해야겠다. 예, 아직은 갈 길이 참 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2018년에는 꼭 그게 좀 이렇게 잘 맞게 해결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분들 오늘 방송 해보셨는데 앞으로 이 성차별이 없어지려면 뭐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없어지려면 네. 네.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우리도 뭐 면접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겠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그 직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겁을 먹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편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이 지금 만들어낸 인식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네. 저는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 이런 관점보다는 이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이렇게 관점을 바꾸셔야지 기존에 그냥 뭐 남성, 여성, 뭐 어느 회사가 좋고 뭐 이런 관점으로는 사실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가신다고 해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적응 그렇겠죠.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꼭 이렇게 평등한 사회,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 안 나오는 사회가 정말, 올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취준생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